이렇게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는 선생님만의 그런 취향과 꿀팁이 아주 야무지게 담긴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쵸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정말 내 손이 인기 샵이 돼.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 정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샵 컨텐츠 색조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메이크업이 제 스타일인 벨르메종 선생님에게 배워왔습니다. 특유의 뽀용뽀용하고 블러리한 그 표현을 여러분들도 따라하실 수 있어요. 정말 그 한 끗 차이의 꿀팁들이 많으니까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일단 섀도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섀도우를 쓸 때 뭔가 고민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은데 섀도우 색감을 올려야 되는데 칠하면 칠할수록 이 색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매트해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그 다음 섀도우가 안 올라오는 거는 너무 밝은 컬러를 써서 그래요. 네, 너무 좀 보통 요즘 섀도우 팔레트에 흰기 도는 섀도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베이스로 쓰고 그 다음 컬러를 올려버리면 색깔이 안 올라와요. 섀도우가 붕붕 뜨고 안 올라갔던 게 다 요 흰기 있는 섀도우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자기 눈매 톤보다 한 톤 정도 어두운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 눈두덩이보다 조금 더 차분해 보이는 이 핑크 컬러를 눈 안쪽부터 사용해 주시면 되고 섀도우 브러쉬에 섀도우가 어느 정도 이제 다 떨어져 나갔다 싶을 때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고 무조건 쌍꺼풀 라인 안쪽부터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안쪽부터 살살살살 이렇게 음영감을 주면 실패 확률이 없대요. 그리고 메이크업은 쌓는 거기 때문에 정말 조금씩 이렇게 쌓아 올려야지 결과물이 과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되게 예쁘게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메이크업 초보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샵에서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보면 이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스킬이 업되는 것 같아요. 눈가가 조금 어두운 편이다 보니까 너무 브라운기 도는 거나 회색기 도는 음영까지는 사용 안 하는 게 좋아요. 조금 오히려 핑크빛, 붉은빛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어두운 거 잡히니까 똑같이 쌍꺼풀 안쪽부터 살살 풀어주고 쌍꺼풀 경계 있는데 살짝 걸쳐지게끔까지만 해주시면 눈 딱 떴을 때 보이거든요. 쌍꺼풀 라인까지만 엄청 깃털처럼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넘어가진 않게끔. 까만 눈동자 기준 중앙에서 뒷부분까지 음영 한 번 더 넣어주시면 눈이 좀 깊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 동공 끝부분부터 뒤쪽만 색감을 살짝 넣어줍니다. 애교살 그림자 잡는 걸 다들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그림자 잡을 때 너무 무표정으로 하고 있으면 좀 다크서클처럼 잡히니까 살짝 최대한 실눈 뜨는 것처럼 찡그려주시면 되고 딱 그림자 애교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분에 중앙부터 터치 한번 해주시고 중앙에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앞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주면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쓰실 때 브러쉬를 너무 세게 눌리면 이 선들이 뭉개지니까 최대한 살살 잡고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튀어나온 부분부터 이렇게 앞쪽 라인까지만 생기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눈동자 기준 끝나는 지점에서 너무 뒤에까지는 안 빼는 게 좋아요. 너무 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부터 중간 정도에만 자연스럽게 오게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밑에 공간이 살짝 뜨게끔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고 밑에 이 부분이 끝부분이 살짝 어두워요. 이 부분을 라인 그리고 나서 살짝 컨실러 같은 걸로 따로 묻히지 마시고 묻어있는 걸로만 살짝 밝혀주시면 눈매가 조금 더 라인이 정리가 되거든요. 일자 라인을 그려줍니다. 샵에서 이렇게 좁은 화홍붓을 진짜 어디 갈 때마다 꼭 쓰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쓰신 거는 좀 더 이거보다 작은 버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엄청 많이 덜어내요. 그래서 거의 묻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거의 묻어있지 않은 컨실러 브러쉬로 여기가 좀 얇게 빠질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거. 이런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조그만한 브러쉬로 과정마다 아이 메이크업 디테일을 살려주는 게 진짜 킥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죠? 뷰러로 이렇게 속눈썹을 보시면 제가 속눈썹이 숱이 진짜 많아서 이걸 하나하나 잡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이렇게 속눈썹 숱이 많으신 분들은 마스카라를 고르실 때 꿀팁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촉촉한 제품이 있고 이렇게 좀 약간 제형감이 끈적이지 않는 가벼운 제형감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벼운 제형감으로 해주면 촉촉하게 속눈썹을 뭉치지 않게 컬링이 되기 때문에 훨씬 예쁘다고 합니다. 마스카라에 제형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는 전 처음 알았어요. 눈썹을 아주 가볍게 잡아주겠습니다. 밑트임 할 때 너무 일자로 빼는 것보다는 살짝 고양이상 살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더 이미지상 이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뭔가 항상 여기가 떨어져 있는 트임 메이크업을 하면 항상 눈이 뭔가 더 처져 보이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저처럼 이렇게 눈매가 좀 내려간 분들은 여기 삼각존을 채워주는 뒤트임 음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였어요. 그럴 때는 너무 브라운이나 어두운 음영보다는 이런 붉은 톤의 음영으로 넣어주는 거죠. 삼각형 모양으로 아이라인 부분이랑 조금 겹쳐지게끔 핑크빛 도는 걸로 한번 채워주시는 게 좋고, 여기를 채워줘야지 이런 처진 눈매에 보완 효과도 있으면서 뒤가 훨씬 깊어지는 음영이죠. 그래서 눈매가 처지신 분들은 무작정 유행 따라서 떨어져 있는 뒤트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라인을 연결해보세요. 그리고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붓펜 아이라이너, 저는 메리몽드 슈퍼팀 펜 아이라이너 초코 브라우니 컬러를 쓰겠습니다. 붓펜이 그냥 그나마 제일 잘 안 번져요. 붓펜을 이렇게 세워서 점막을 그리면은 잘못하다 눈을 찌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눕힌 상태로 점막을 대고 떼줘요. 그럼 점막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멍 세워서 막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옆으로 눕혀서 톡 찍고 나오고 찍고 나오고. 이렇게 쓱쓱 찍어주듯이 발라주시면 점막을 정말 꼼꼼하게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해주니까 훨씬 더 점막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정말 연하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하는 김에 앞트임도 섀도우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똑같이 베이스 컬러로 한 번 더 올려줘요. 눈 한 번 감으시고 중간 음영 넣은 데는 살짝 피해서 그 윗부분에 베이스 컬러 한 번 더 그라데이션 되게끔 겹쳐지게끔 한 번 터치해주시면 되고, 조금 밝아질 수 있게 살짝만 올려줘요. 이렇게 메이크업 중간쯤에 섀도우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색감을 올려주신다고 해요. 아까 베이스로 썼던 컬러 있죠? 좀 밝은 컬러를 묻혀서 살짝 발라줍니다. 이렇게 외곽에 그라데이션 하듯이 밝은 컬러를 발라주면 훨씬 이 아이 메이크업의 그 뽀용함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되게 잘 올라갔죠? 이걸로 조금 더 색깔 올리기 위해서 애교살 앞부분에 위를 한 번만 보시고, 애교살 부분은 요거. 저도 진짜 잘 쓰는 건데 똑같은 이 투쿨포스쿨 로지듀 컬러를 써주셨어요. 핑크톤이 은은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을 올렸을 때 약간 울먹울먹 되게 예뻐요. 그린 앞쪽에 진짜 이 로지듀 컬러 애교살에 꼭 발라보세요, 여러분. 진짜 은은하게 예쁩니다. 저의 최애템을 선생님도 쓰신다니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내적 반가움.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제 샵에서는 2차 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베이스를 깔아주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여쭤봤더니 이렇게 1차 깔고 색조하는 동안 이 피부 변화를 같이 봐요. 그럼 유분이 좀 올라오시는 분들은 2차 할 때 좀 매트한 걸 깔아서 유분을 막아준다거나, 아니면 좀 생각한 것보다 좀 마르는 편이다 하면 2차 할 때 좀 더 촉촉하게 해가지고 한 번 더 보습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주고 있어요. 피부 상태를 봐가면서. 조금 양에 따라서 지속력도 달라지고 이제 피부 표현도 달라지니까 최대한 얇게 여러 번 레이어 해주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크닝이 잘 오시는 분들은 그 변하는 피부톤에 맞춰서 좀 더 밝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썼던 쿠션을 나름 느낌있게 브러쉬에 발라가지고 막 하는 게 최고긴 한데 그래도 정말 샵 같은 퀄리티를 좀 내고 싶다 오늘. 진짜 오늘 지속력 좀 길어야 한다 할 때는 이렇게 눈화장 다 하고 거의 다 했을 때 2차 베이스를 한 번 더 얇게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크닝도 적어지고 지속력도 높아지고
이렇게 2차 베이스를 하니까 한층 더 여기가 화사해지면서 이 아이 메이크업도 더 살지 않나요? 이 스펀지는 어디 거예요? 이거 르브아 거예요. 좋아하시는 건가요? 맞아요. 계속 요거만 쓰고 있어가지고. 르브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컨실러 작업해주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컨실러 작업하면서 눈매 색조나 이런 거를 좀 더 한 번 더 잡아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중요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실러 살짝 밝은 거랑 핑크빛 도는 거랑 섞어서 사용해주는 편이고 너무 또 한 가지 컬러만 사용해서 들어가 버리면 또 너무 노랗게 올라오거나 너무 붉게 올라올 수가 있어서 좀 그 중간으로 맞춰서 믹스해서 눈썹 밑부분에 살짝 밝혀줘요. 너무 눈가 밑으로 안 내려오게끔 하면서 눈매 끝부분에도 섀도우 살짝 정리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깔끔해지는 거죠? 맞아요. 컨실러로 한 번 더 잡아주는 느낌으로 톤 한 번 같이 올려줘요. 선생님이랑 똑같은 컨실러를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거 쓸 거예요. 디어웨이 퍼펙트 컨실러 C01 컬러. 제일 밝은 컬러랑 핑크톤을 살짝 섞어가지고 이게 정말 디테일의 한 끗 차이가 아닌가 싶었어요. 이 부분을 살짝 정리를 해주면 여기가 더 이렇게 그라데이션 돼 보이죠? 제가 선생님 메이크업 스타일도 보면은 되게 약간 블러리하게 뽀용뽀용하게 올라가는 그런 메이크업들이 많아서 되게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디테일이 숨어 있는 거였습니다. 더 블러리해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죠. 더 뽀용뽀용한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시고 엄청 소량만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 이제 밝혀줄 거예요. 정면 보고 살짝 실눈 뜨는 것처럼 살짝 찡그릴게요. 가운데 부분부터 밝히면서 앞부분 갔다가 뒷부분, 꼬리까지 같이 정리 한번 해줘요. 얘들은 컨실러 가지고 밝히는 느낌보다는 이 붉은빛이랑 컨실러랑 섞이면서 좀 연핑크처럼 표현될 수 있게 그 정도까지만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핑크빛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핑크빛을 올린 그 위에다가 컨실러로 애교살을 좀 이렇게 음영감 있어 보이게 하는 과정인데 중간부터 이렇게 앞까지 이렇게 해주면 뭔가 그 핑크빛 음영도 같이 섞이면서 애교살이 진짜 볼록하게 너무 예쁘죠. 컨실러를 사용해서 눈화장 중간중간에 디테일을 보완해주는 게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고 이제 좀 다크서클 커버를 좀 확실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디어웨이 제품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얘네들 핑크 컬러로 얘가 좀 눈 밑에 사용하기 촉촉해서 좀 보통 눈 밑이 좀 많이 주름도 많이 지고 건조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좀 촉촉한 애들로 보통 다크서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너무 바깥까지 나가버리면 똑같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으로 안 삐져나가게 한쪽으로만 하면서 애교살 그림자도 한번 정리해주시면 돼요. 작업할 때 조금 한 번에 가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잡티라든지 다크서클이라든지 붉은기라든지 뭐든 얇게 여러 번 올려주셔야 돼요. 핑크빛만 올려도 살짝 잡히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 정도 1차 작업해주고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발라가지고 다크서클과 애교살 라인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정말 깃털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있을 때보다 애교살 밑에 라인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면 훨씬 더 애교살이 더 돋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고요. 애교살 볼륨 꿀팁이기도 하네요. 다크서클 가리면서 애교살 밑에 라인도 화사하게 이렇게 잡아주게. 그런 거 집에서는 못하니까 꼭 여기만큼은 꼭 컨실러로 마무리를 해줘라 하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그래도 여기는 좀 해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여기 코 옆부분 붉은기는 한번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만 딱 잡으면 그래도 깔끔하게 딱 잡히기 때문에 여기 코 옆은 혈관도 많이 비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화사하게 한번 잡아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귀찮아도 한번 잡아줘야 하는 부분이 코 옆부분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 부분만 딱 잡아주고, 파우더칠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내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앞머리 부분에 파우더칠 꼭 해주고, 코 쉐딩 할 거니까 여기 콧대 부분, 뭔가 파우더가 필요한 부분만 살짝 해줍니다. 과감하게 해주시는데 그 대신 연한 컬러로 여기 묻혀가지고 여러 번 덧칠하면서 라인을 잡아주는 게 포인트라고 하셨어요. 좀 더 확실해 보이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 은은하고 블러리한 그 블러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샵 인스타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되게 조금 수채화 느낌이잖아요. 수채화 느낌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흰기 도는 걸로 먼저 베이스 좀 뽀용하게 깔아주고, 그러고 확실히 좀 완전 다르게 좀 채도 있는 걸로 포인트 컬러 올려주시면 너무 안 텁텁해지게끔 컬러 올라오거든요. 좀 뽀용한 게 좋다 하면 흰 거 먼저 올리시는 게 좋고, 좀 맑은 느낌이 좋다 하면 채도 있는 거 먼저 그냥 과감하게 올리는 게 좋아요. 베이시크 로즈 밀크티 치크에서 가장 밝은 컬러를 묻혀가지고, 이제 아까 알려드린 섀도우랑은 완전 반대죠. 섀도우는 진한 컬러부터 바르고 블러셔는 흰기 있는 컬러부터 발라주기. 제일 밝은 컬러로 이렇게 넓게 발라주겠습니다. 너무 똑같이 포인트 컬러 사용할 때는 브러쉬 똑같이 넓게 쓰지 마시고 살짝 세워서 포인트 들어가고 싶은 부분만 좁게 터치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똑같이 베이스 부분이랑 같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제일 진한 컬러인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뾰족하게 세워서 더 좁은 음영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색깔은 좁은 영역으로 좁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그 벨름 애종만의 뽀용한 블러셔 연출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흰기 있는 섀도우로 한번 깔아주고 위에 올려주니까 불타는 고구마를 예방할 수도 있고, 이 방법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포인트 컬러랑 베이스 컬러랑 살짝 섞어서 코끝이랑 턱끝이랑 한 번 더 터치해주면 전체적인 색감 딱 이 정도로 바뀌거든요. 저도 이렇게 섞어가지고 코끝이랑 턱끝도 살짝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인스타에서 봤던 딱 그 느낌이 나요. 진짜로. 제가 해도.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선생님이랑 똑같은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클리오 페어리 핑크. 이 하이라이터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 코끝 색깔이 약간 핑크처럼 되거든요. 이렇게 핑크처럼 올라오는데 이게 너무 은은하고 예쁜 거예요. 이런 붉은 톤의 메이크업 할 때 하이라이터를 이제 우리 매일매일 올리는 그 노란빛 말고 이런 핑크톤으로 살짝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원래 가지고 있는 입술 컬러가 조금 채도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너무 베이스 컬러부터 좀 붉은 거 쓰면 좀 붕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눌려주시는 게 좋고, 포인트 컬러만 살짝 채도 있는 거 쓰는 게 딱 적당하실 거예요. 제가 입술 색깔이 약간 채도가 있는 편이어서 이런 베이스 컬러로 눌러주면 좋대요. 그래서 이거는 H의 블러 틴트 3호 베어리 컬러. 이 컬러로 살짝 베이스 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술색 잡아주는 차분한 베이스로 쓰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그쵸 여러분?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베리비키 컬러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립 브러쉬가 좀 귀찮지만 립 브러쉬로 바르면 정말 내 방구석이 샵이 되는 느낌이에요. 정말 이 느낌 자체가 확 달라요. 그냥 바르는 것보다.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 끝! 벨리무전 선생님만의 그 뽀용한 메이크업을 제가 직접 이렇게 쉽게 해봤습니다. 선생님만의 그런 취향과 꿀팁이 아주 야무지게 담긴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저는 지금 섀도우와 치크 표현이 진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 정말 내 손이 인기샵이 돼, 이런 느낌을 연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차근차근 같이 따라해 주시고 예쁜 메이크업 연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고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